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주 씩씩하게, 아주 활기차게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라이브가 아니라 여러분께 녹화된 이걸로 여옥대첩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옥대첩 스페셜입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구독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라는 남자에 대해서 트럼프 스페셜을 여옥대첩 1번으로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널드 J. 트럼프죠. 이 사람은요, 지금 이제 미국의 45대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독일계의 이민자의 아들이고요. 또 아버지, 이 프레드 트럼프 백만장자였죠. 그래서 금수저로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를 넘어서는 이 부동산 개발업자에다가 리조트 사업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옛날부터 로널드 레이건 시대부터 대통령의 꿈을 꾸어왔다고 하지만은요, 아마 트럼프 빼놓고는 대통령의 가능성에 대해서 글쎄 확신을 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벼랑간에 이렇게 예상을 뒤엎고 정말 반전 대통령이 됐는데요. 트럼프의 그동안의 선거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은 반전 그 자체입니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정치인이 바로 트럼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요, 1946년생이니까요, 나이가 꽤 많죠? 네. 우리나라 나이로는 73. 그러니까 아주 고령의 대통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트럼프한테서 뭐 나이가 많다, 뭐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트럼프라는 남자는요, 제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뭐 책도 읽고 뭐 다큐멘터리도 여러 가지를 보고 이러면서 느낀 거는 한마디로 지독한 남자, 아주 무서운 남자입니다. 트럼프는요, 그 트럼프 타워 또는 그랜드 하얏트 이런 거를 이제 낡은 그 호텔 같은 거를 이렇게 막 그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번 아주 전형적인 부동산 이 개발업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따로 뭐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이러지 않고요. 아예 계단을 엘리베이터 없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건강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요, 키가 190cm나 되는데 건강 진단을 하면 아주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트럼프는요, 알코올은 입에 절대 대지 않습니다. 그 친형인 트럼프의 말하자면은 아버지의 후계자로 이 생각됐던 이 형이 43살 나이에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가 43살 나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참 이거는요, 그래서 형 일로 굉장히 트럼프는 가슴 아파하면서 사실은 이 알코올을 전혀 입에 대지도 않고 이 콜라만 마신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이 트럼프의 이 다큐멘터리라든가 전기를 보면은 트럼프는요, 형하고의 아주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로 하여금 내 후계자는 프레드, 너 큰형이 아니라 도널드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큰형에게 엄청난 좌절을 안긴 인물입니다. 그 프레드 트럼프의 아버지는요, 자기 둘째 아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킬러, 즉 살인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킬러라는 건 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기보다는 모든 일을 말하자면은 진짜 솜씨 있게, 무섭게, 완벽하게 그냥 싹 죽이게 하는 인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킬러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킬러라고 불렸던 이 트럼프는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킬러로서의 명성을 그대로, 명성?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노토리어스, 악명 이런 걸 그대로 지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라는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13살 때 학교 선생님을 때렸다. 그것도 죽상이 되도록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13살 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당연히 쫓겨났죠. 그래서 이 너무나 골치 아픈 이 아들 때문에
이 트럼프의 부모는요, 아들을 뉴욕 밀리터리 스쿨에다가 보냈습니다. 이게 뉴욕 뭐 군사학교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좀 부잣집 애들 중에 정말 구제불능인 애들 있죠. 꼴통 같은 애들. 얘네들을 보내가지고 군사 훈련을 하는. 그러니까 금수저판 삼천교육대라고 하면은 좀 약간 이해가 쉬우실까요? 그래갖고 여기서 뭐 난리를 치고 울고불고 트럼프도 막 싹싹 빌고 무릎 꿇고 제발 아버지 거기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프레드 트럼프는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어서 아들을 거기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느냐, 막 다니다가 보니까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터리 스쿨에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두 번째, 도널드 트럼프.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쓴 사람이다. 자, 이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은요, 뉴욕에서 말하자면 코모도 호텔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아버지도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그랜드 하이아트라는 번쩍번쩍한 신상 호텔을 론칭을 해가지고요, 뉴욕 사교계의 완전 총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바나 트럼프하고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하고 그 부부가 완전히 뉴욕 사교계에서 그야말로 핫피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뭐 가십지부터 텔레비전에서 막 찍어대고 오늘 트럼프 부부는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트럼프, 그런데 이 뉴욕에서 뉴욕 개발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뉴욕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커치 시장하고요 굉장히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런데 결국 트럼프가요 여론을 움직여갖고 내가 이렇게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막 이러는데 뭐 은행에서 돈도 대야 되고 뉴욕시에서도 나를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 돈을 안 들이고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디벨로핑 그 프로젝트를 다 끝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는요, 일종의 말하자면은 스타가 된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요, 나중에 이제 그 아틀란타에다가 엄청난 도박장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래서 파산이 완전히 그 벼랑 끝에 섰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딱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그냥 파산했다 이럴 텐데, 트럼프는요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그의 책에 있는 거래 기술을 통해 갖고 딜을 하는 겁니다. 봐, 내가 이렇게 망하는 게 좋아? 그러면 그거보다는 너희들 나한테 너무 많이 물렸지.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든지 구제 금융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돈을 갖게 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식의 딜을 통해 갖고 트럼프는 기사회생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트럼프는요, 자기 재산이 전혀 충나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틀란타에서 도박장을 통해 가지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물렸어요. 말하자면 조국의 운동학원에 거기에 뭐 기자자 된 사람들, 뭐 이 테니스장 그 공사한 사람들, 조국의 운동학원이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돈을 못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애틀란타 뭐 타지마할인가 하는 도박장에서요, 사람들이 트럼프 때문에 도산하고 뭐 완전히 집까지 그냥 저당 잡히고 빈털터리가 된 길바닥에 앉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지켰어요. 나쁜 사람이고 나쁜 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조금 나아지니까요, 트럼프가 DJP라는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뉴욕의 그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킵니다. 근데 참 주식이라는 게 위험하고, 또 우리가 정치 테마주라든가 또는 유행주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게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DJP를 하니까요, 이 주식이요 한때 34달러까지 올랐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미친 듯이 사고. 그래서 왜 사느냐 그랬더니 도널드 트럼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 브랜드,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주식을 트럼프가 그냥 싹 팔아치우고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19센트인가 제 기억에 이렇게 돼갖고 폭락하고 여기서 알거지 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자기의 판단에 네가 주식시장이라는 건 하이 리스크, 위험이 높고 하이 리턴이다. 그러니까 네가 네 행동에선 책임져라. 이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굉장히 부도덕한데도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그 정글의 법칙이죠. 이 정글의 법칙 속에서 트럼프는 맹수로서 말하자면은 진짜 자기의 부를 불리고 그 다음에 책임도 지지 않고 정말 킬러로서, 즉 헌팅을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중산층을 상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께 트럼프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썼다. 즉 트럼프는 나쁜 남자였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는 계약서를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다. 죽어도 계약서입니다. 그 중에서 트럼프가 제일 뿌듯하게 하는 계약서가 뭐냐? 혼전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는요, 결혼을 지금 현재로는 3번을 했습니다. 뭐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멜라니아하고 사이가 참 안 좋다고 하니까요. 자, 첫 번째 이바나 트럼프는요,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고 트럼프 전에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완전히 첫눈에 반해갖고 마구 쫓아다녀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바나 트럼프는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말하자면은 아주 완벽한 그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그랜드 하이아트라든가 또는 트럼프 타워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이 이바나가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트위터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고 모든 걸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CNN이라든가 이런 매체에서 정말 저 나쁜 놈, 저 킬러, 뭐 헌터 이러면서 굉장히 악의적인 기사를, 어떤 거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막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부들부들 떨었는데 전 처인 XX 그 전 처인 이바나가 그렇답니다. 왜 언론을 통해서 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니 도널드야, 그러지 말고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직접 상대해. 그래 가지고 그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트럼프가 즉 트위터를 통해 갖고 사람들하고 1대1로 대면을 하면서 진짜 선거 운동 제대로 확실하게 돈도 안 쓰면서 결국은 당선된 겁니다. 아마 그 1등 공신이 트위터, SNS였을 겁니다. 근데 SNS를 하라고 한 게 바로 이바나 트럼프였습니다. 이바나 트럼프하고도, 즉 트럼프는 혼전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혼할 때는 재산을 어떻게 주고.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어마어마한 기여도가 있고 결혼 생활이 오래됐고, 또 뿐만 아니라 유책 배우자가 트럼프였는데도 트럼프는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돈 조금 들이고 그 이바나의 공에 비해서는 적은 돈을 주고서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의 이 부인은 누구였냐면요, 멜라 메이플스라고요. 말라 메이플스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미인 대회 또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여자는 막 수영복 입은 사진이 지금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엄청난 몸매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람을 피운 겁니다. 아마 트럼프는 이 멜라 메이플즈하고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또 이제 멜라 메이플즈는 그냥 탁 달라붙고, 또 이 이바나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뭐 이혼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한 거죠. 물론 멜란 마이플즈하고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 트럼프 집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어요. 말하자면은 이바나처럼 뭐 이렇게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하고 그냥 즐기고 뭐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트럼프는 막 초를 다퉈서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남자였고, 이 사회에서 아들을 하나를 낳고 6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근데 멜라 마이플즈는요, 아주 껌값밖에 위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왜? 혼전 계약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아주 쫓겨나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결혼한 게 지금 멜라니아 영부인 자리에 있죠. 근데 멜라니아하고도 혼전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거는 뭐냐? 결혼 많이 해도 좋다. 혼전 계약서만 쓰면 된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래서 혼전 계약서에 관심이 많은 분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혼전 계약서의 효력이 없답니다. 미국하고 다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남성들 혹시 우리 구독자 중엔 없으시겠지만 꿈 깨시고요. 자, 세 번째, 즉 트럼프는 계약서의 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네 번째는요, 트럼프는 방송인이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견습생이라는 뜻의 이 apprentice 이 프로그램에서요 트럼프가 완전히 대박을 친 거예요. 즉 백종원 아저씨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요 이 견습생을 막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못하면 you are fired 딱 이러면 너는 해고야.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박을 쳐갔고요. 트럼프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어쩌면 트럼프는요, 이 어프렌티스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미국 사회에 대해서 미국 사회의 부패와 무능과 만연한 그 어떤 매너리즘 관료주의에 대해서 너는 해고야 이 말을 통해서 즉 백인 남성들에게 일종의 희망을 준 거죠. 이 러스트벨트라고 해갖고 이제 뭐 이 기계, 탄광 뭐 또는 제조업에 일하던 남성들이요. 이 오바마 시대에 굉장한 좌절감을 맛봤고요. 또 미국의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나서면서 내가 미국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즉 트럼프는요. TV 스타로서의 자기의 길을 완전히 디딤돌로 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트럼프는 TV 스타였다. 자, 다섯 번째. 아메리카, Great America Again. 즉 뭐든지 미국 위주,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위대하게. 이것이 트럼프의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슬로건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멜라니아가 너무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또 트럼프도요. 이 선거에 나가면서 자기가 꼭 이길 거라고는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트럼프의 아주 치부르들었던 화염과 뭐 분노인가 그 책에서 보면요. 딱 힐러리하고 싸워갖고 트럼프가 딱 이기니까 트럼프도 한 2, 3분 동안 완전히 벙쪄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멜라니아도 너무 놀라갖고 완전히 스탑모션으로 있다가 프리즈 됐다가 그 다음에 멜라니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리, 난 너무 버겁고 난 너무 싫다. 사실 멜라니아는 이 영어를 그렇게 물론 이제 능숙하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억양을 갖고 있죠. 슬로베니아 억양을. 그렇기 때문에 멜라니아로서는 사람들의 집중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옷 입고 그다음에 아들 잘 키우고 뭐 이러면서 미세스 트럼프로서요. 사교계의 뭐 이 파티의 호스테스로서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퍼스트 레이디. 그것도 미합중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어게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국의 영화를 자, 그런데 이 속내를 들춰보면요. 미국의 영화를 다시 한번 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찬란한 고립주의로 트럼프가 미국을 몰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 1900년대에 있어서 찬란한 고독, 찬란한 고립 정책을 그 몰로 대통령 때부터 써왔습니다. 왜? 그냥 뭐 전쟁이나 뭐 경찰관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겠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립이라 고독 같은 거는 힘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독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찬란한 고립, 고독 이거는 미국의 나름대로 힘을 자랑하고 우리 괜히 이렇게 막 끌어당기지 마 이런 뜻도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요. 그 찬란한 고독 시대의 미국의 재현이다. 두 번째는 위대한 미국. 그렇게 부자고 강인하고 그러면서도 미국인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부를 누리던 미국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이거를 선거 구도로 삼은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백인 남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왜냐? 오바마 대통령 때 사실은 오바마는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어머니는 백인이고 반쪽인데도 반쪽 백인 반쪽 노릇을 할 수 있는데도 오바마는 그 길을 갔고요. 또 오바마가 그동안에 굉장히 미국에 있어서의 소수민족, 특히 흑인의 권익 향상, 오바마 케어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미국의 어떤 주류라고 하는 와습, 즉 이 백인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 청교도 그다음에 이런 이 와습에 말하자면은 약화를 갖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이라는 것은 아메리카 어게인, 즉 미국의 백인 사회, 미국의 인구에서 거의 85%, 90%에 가깝던 백인의 영화를
재현하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하고 우리나라의 관계, 북한의 로켓맨하고 트럼프의 관계, 김정은하고의 관계. 우리는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분담금을 갖고 갑자기 50억 불 내놓으라고 이 계산서를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나토에 제시할 때 정말 황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트럼프는 여러분 장사꾼입니다. 트럼프는 최고의 가치가 돈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최고의 가치가 오로지 미국입니다.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트럼프라는 남자, 킬러입니다. 헌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트럼프라는 남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공부 좀 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일은요, 아베라는 남자에 대해서 여옥대첩 스페셜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아베라는 남자, 트럼프 못지않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